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그분을 하면 이 VIP 경로 이 단어를 썼던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자, 어제 모습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예.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경로를 주장하는 것은 망상이다. 근데 대통령 경로가 있음직한 정황 증거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도 확인도 안 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예, 어제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V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얘기를 지난해 7월에 했던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혹시 용산에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얘기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요 의혹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성추윤 부의장 보시기에는 이 사건이 지금 이제 특검을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여당 의원들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재의결을 할 때 찬성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 아까 누군가가 그 VIP 경로 관련돼서도 정황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수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분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뭔가 그 발표를 하는 걸 그 전날 바꿨을 때 통화를 한 통화 한 게 통화 기록이 나왔고 그 통화 기록이 이태원로 그리고 가입자명이 대통령실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분명 뭔가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박정훈 대령이 말한 VIP의 경로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기에도 이거는 특검을 거부했을 경우 재의결까지 우리가 끝까지 거부했을 경우 이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이게 수사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특검을 그렇죠. 하느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도 특검 사례를 몇 가지를 봤지만 특검이 15개 지금까지 15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9번이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진행됐고 6번 중에 하나는 보류 중이었고 5개는 수사 중일 때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일 때도 충분히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은 빠르게 수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이번에 내놓은 안도 3개월, 대통령의 승인 하에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누누이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금 아까 전에 말한 수사 통화 기록과 관련돼서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7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사건이 작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특검으로 진행이 돼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금 뭔가 공수처는 지금 뭔가 이제서야 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100일 동안 임명을 안 하고 있었고 사건 수사 진행도 뭔가 좀 느리게 된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무야무야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리고 또 공수처의 한계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수처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예. 검찰에서 이거를 기소를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김웅 의원의 그 고발사주 의혹도 공수처에서 분명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에서 그냥 불기소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특검에 몰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볼 때 국민의힘 이번 21대에 낙선된 의원이 55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중에 분명히 이 찬성 쪽으로 돌아설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표대결을 하면 좀 복잡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평론가님 일단 지금 이게 재의결 거부권이 해서 다시 법안이 넘어오면 제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 제외하고 총 제적 의원이 295명이니까 재의결 정족수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197명이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범야권에서 180. 그러면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가능성이 17명이나
대통령 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을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걸 했었으면은 뭐 그나마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뭐 의장 순방 가는 거 막 협박하면서까지 그걸 직권 상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법의 어떤 상정이 반발을 불러서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조경태 이런 분들조차 사실 지금 약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김웅현 혼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한 50여 명 정도가 이번에 낙천이나 낙선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아예 본회의에 나오지 않아서 가결 종족수가 좀 낮아지는 예. 그런 경우는 혹시라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가표를 던진다? 아마 그 가능성 보수 정당 기류상 많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특검을 22대 국회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예. 이거를 여야 협치까지 거스르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던 그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 유도라는 당파적 정략적 발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 제 의결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때 또다시 제출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석만 이탈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국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처리가 되든지 국회는 계속 이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소용돌이 휘말릴 것 같습니다. 자, 국회와 또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 연이어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국민께서는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또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뭐 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뭐 무죄가 나오면 뭐 이 정권 내놔야 된다는 얘기까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완전히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야당 쪽과 지금 손을 잡은 듯한 모양새인데 일단 구도는 지금 여당에 굉장히 불리한 구도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걸 판단할 거로 생각하세요? 그 여당 의원들이 지금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르자니 지금 당의 변화를 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당의 입장을 얘기하면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지금 딜레마적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를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면 피할 수 없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모습에 환골탈태하는 방식, 이 계기를 이번에 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송영원 의원님 보면 사실 여야 영수회담이 있은 뒤에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로 처리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음 국회에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이미 머릿속에는 특검을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앞에 가서 사진만 찍고 할 말하고 나온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였나라는 또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거를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2일에 올라왔던 의사 일정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서 원래 4개 안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처리하고 나서 의사 일정 변경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함으로써 협치 분위기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합의해 준 것인가라는 뒤통수를 맞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병 그 특검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협치 분위기를 민주당이 깼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지금 발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의를 깨는 그런 그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표결에도 좀 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는 300명이라는 건 국민들이 많이 아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재의결 넘어오고 몇 분의 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까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 이런 것들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뭔가를 진전시키는 게 이 민생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